자, 바로 입틀막법입니다. 입틀막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입틀막법 외에 다른 명칭이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77 입틀막법이라고 이제 많이 네이밍들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7월 10일이잖아요. 지난 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바로 개정정보통신망법. 개정정보통신망법. 이게 진짜 뒤져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앞으로 우리가 커뮤니티에 글 쓸 때, 댓글 쓸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 우리가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떤 건지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고 여러분들이 댓글 쓰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쓰면 안전합니다.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다. 이거 우리만 이렇게 통탄하고 끝나지 않을 또 하나의 반전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법치지는 그래요? 사이버 레카, 가짜뉴스 퍼날라서 수익 얻는 사이버 레카를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뭐 이런 취지 그대로 믿지 않으시겠죠? 뭐겠습니까? 이 정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거, 이런 쓴소리하는 유튜버들, 특히 우리 보수 유튜버들이나 보수 언론들, 그리고 이제 보수 네티즌들 입틀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조항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심지어는 변호사까지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변호사도 내가 봐도 법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밥 먹고 사는 내가 봐도 도대체 이거 뭐를 근절하겠다는 건지 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르겠다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소원을 언제 냈는지 아세요? 7월 7일 시행되는 날. 그것도 언제 냈냐면은 오전 7시 좀 넘어서 냈다고 그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는 날 정말 동이 트자마자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낼 정도로 정말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정보통신망법의 44조의 7. 법을 그냥 덕지덕지 붙이다 보니까 몇 조에 1, 2, 3, 4에서 7까지 만들어줬고, 자, 불법 정보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불법 정보에다가 뭐를 넣냐면은 혐오, 차별 표현을 넣은 거예요. 자, 제가 조항을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어떤 표현이 규제 대상인지 짐작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2의 2호에 불법 정보에 이 개념을 넣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읽다가 숨이 찰 정도로 많습니다. 소득 수준,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다음 각 목이라는 게 이제 메토하고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자, 지금 읽기도 바쁜데, 자, 이런 뭐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집단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명예훼손의 법리는 개인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걸 처벌하는데 이번에 집단까지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집단에 대한 비하까지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뭘 규제를 하냐?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을 한다. 아유, 그냥 가난한 것들은 원래 그래. 가난한 것들은 좀 빼야 돼라고 하면 여기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심각이 어느 정도죠? 그건 뭐 어느 정도를 심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여기도 집단이 들어가.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읽을수록 기가 막히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아니, 이거 뭐 거의 지금 맘카페 같은 데서 등장하는 내 기분 상해죄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훼손은 무엇인지, 도대체 100번을 곱씹어 읽어도 뭐를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표현들인 겁니다. 거의 그냥 쉽게 말하면은 내 기분 상해죄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규제 범위가 그야말로 우주처럼 넓기 때문에 변호사가 나선 겁니다. 공원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조 경력이 그렇게 오래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뭐 어느 법인에 소속돼 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밝히지 않고 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내용을 이제 법적인 언어로 정리를 한 겁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있잖아요. 인종, 국가, 지역, 성별. 도대체 이런 것들이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조항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도대체 선동이라는 게 뭐 특정 사상이나 원리를 옹호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건지 이것도 불분명하다. 뭐 차별을 선동, 차별이라고 그러는데 차별이 그러면은 모든 차별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문이나 헌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차별이라고 돼 있으니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도 이 법에 따르면은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칠지법에서 단순한 표현도 내가 이를테면은 뭐 어떤 뭐 전라도 지역이야. 전라도 지역에서 아유 전라도 사람들은 좀 그래. 이것도 그러면은 특정 지역을 이유로 해서 지금 차별을 선동한다? 특정 기나 집단에 대해서 존엄성을 훼손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 범위가 너무나 넓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진짜 이 법 시행되고 날이 밝자마자 지금 헌법소원을 청구를 한 겁니다. 자, 거기다가 허위 조작 정보. 지금 이번 그 법의 규제 대상이 불법 정보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잖아요. 허위 조작 정보는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용의 일부나 전부가 허위인 정보. 그러니까 전부가 허위인 정보도 포함이 됐지만 일부가 허위인 정보도 허위 조작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단서를 뒀어요.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이렇게 됐으면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규제기관의 입맛에 맞으면은 풍자나 패러디고 입맛에 안 맞으면은 허위 조작 정보고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규제 범위인지 제가 그래서 직접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 일상이나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밈으로도 많이 돌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된 무섭노라든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이게 지금 저 법에 저촉 대상이 될지 한번 제가 재민이에게도 물어보고 법조인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결론은 뭐다? 모르겠다. 너네들이 알아서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커뮤니티에 저도 이제 자주 맘카페에 가는데 맘카페에 막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무슨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감당이 안 되는데 막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표현 여기 이렇게 댓글을 만약에 맘카페에 썼단 말이에요. 네이버 카페에 뭐 회원 몇백 명의 네이버 카페에 썼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정보통신망법 이틀막법의 규제 사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표현 보세요. 그러면은 그 조항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은데 이거 공공연하게 아까 소득 수준 재산 상태를 이유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 뭐 약간 차별적인 표현이잖아요. 징후감을 심각하게 조장, 심각하지,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조장한다.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이런 표현들도 다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은 기분 나빠. 그럼 어떻게 하게요? 그러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 신고를 해요. 저기 이거 되게 기분 나쁘네요. 이 표현 기분 나쁘네요. 그러면은 네이버 어떻게 한다? 이 게시자한테 자, 이거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고지를 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삭제할 수 있다. 표현 삭제할 수도 있고 계정을 날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모두를 검열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보 규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가 누구를 시켜서 사실상 규제를 하는 거예요? 포털을 시켜서. 그리고 포털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직접 나서는 거죠. 너네 포털 이거 왜 이행 안 해? 라고 나설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자, 또 하나 표현 한번 들어볼게요. 부산 사람들 굉장히 거칠다. 운전도 거칠게 한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일상에서 얘기하고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남 사람들 앞뒤가 다르고 거짓말을 잘한다.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표현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 어떻습니까? 아까 법문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지역을 이유로 차별과 혐오감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것도 신고 들어가면은 빗삭으로 삭제가 되거나 게시자가 손해배상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김창송님 말씀이 이거 이쯤 되면 북한이 부러운 건가요? 정말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도 진짜 저도 어질어질할 정도로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말도 안 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하고 그러니까 포탈 신고를 받은 포탈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실제로 가서 이게 뭐 혐오 표현인지 뭔지 골치 아프니까 일단 게시자한테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하라고 삭제할 가능성 높고 또 그러면 게시자 입장에서는 이거 나중에 뭐 포탈이 삭제하겠다고 신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센느가 무섭노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특정 지역을 이유로 한 혐오감, 차별 조장, 그리고 과거에 그 김현지 PD 표현대로 노노하는 게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신고하면은 이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가야지 이것도 스타벅스. 여러분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표현이 문헌 자체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표현으로 사실 저는 사과를 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스타벅스 가야지가 이게 비하 표현인가요? 어쨌든 비하 표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표제국 학생들이 사과까지 했잖아요. 이런 표현들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은 이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존엄성 훼손이다. 차표 찍고 신고 넣으면은 요새 이제 뭐 AI로 이제 그 신고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냥 바로 삭제를 하거나 게시 중단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사이버 망명 가야겠다. 여러분들 뭐 많이 이동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레딧이라고 미국 커뮤니티로 아니면 뭐 미스 USA나 이런 해외 커뮤니티로 아예 이사 간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글을 쓸 때는 절대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뭐뭐라는 소문이 들린다. 뭐뭐라 카더라. 뭐뭐라는 의혹이 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붙이세요라고 해서 개정 이틀막법 시행에 따른 글쓰기 방법 이런 매뉴얼들까지 공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숨막히는 검열 사회가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열 사회가 도래를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상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럴 일이냐라고 통탄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데 이번 클립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 뭐냐? 이거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냐?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당장 법 시행되고 나서 8월 달에 8일 날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국무부가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자, 미국이 뭐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 한국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훼손이 너무 걱정돼서 그건 아니죠. 왜 그러겠어요? 이 빅테크들이 다 어디 기업이다? 미국 기업이다. 자, 정보통신망법에서 어떤 이런 삭제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게시 중단 의무 이거를 갖는 빅테크들이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1일 사용자가 100만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가 해당이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제 각종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뭐 심지어 에브리타임 이런 데 해당될 가능성 높고 더 큰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유튜브, X, 트위터, 이런 데를 다 어디예요? 다 구글, 메타, 다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긴 뭐예요? 자기 기업들의 지금 한국이 정말 쓸데없는 규제를 쓸데없기뿐만 아니라 위협적이까지 한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거 경고 나선 겁니다. 자, 국무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특히 한국은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정통망법이 미국 테크 기업 이거 규제로 활용될 수 있지 않냐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네티즌들이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스스로 검열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숨 쉬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거는 미국과의 통창 마찰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지금 무시무시한 짓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자기네들도 잘 모르고 이런 짓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어떤 그 대외 관계라든지 뭐 미국 관련된 법률에 굉장히 능통한 법조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뭐 집권 세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과거 같지 않은 거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만 쓰니까 우리는 정말 세계 11위 경제대국이고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지금 유튜브 보시고 트위터 쓰고 뭐 X 쓰고 뭐 페이스북 쓰고 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미국 이런 IT 기업들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이런 정부 규제가 통상 마찰에 불씨가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모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대국으로서의 규모와 이런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그냥 너네 입틀막 할 거야. 이 생각만 가지고 만든 법안 같다라고 이제 그분이 평가를 하셨고 결국 그런 우려가 바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뭐 사이버 망명 가고 끝날 일이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클립도 한번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